네, 반갑습니다. 정규현 선생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축구형 게임을 해요의 첫 번째 시간, 축구형 게임은 어떻게 하나요? 축구 규칙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장 기본적인 축구 규칙은 각각 11명이 구성된 두 팀이 발 또는 머리로 공을 쳐서 상대팀 골대에 골을 넣는 경기가 되겠습니다. 아마 한 번쯤은 축구 경기를 전부 다 봤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초등부는 주로 이제 8인제로 진행을 많이 하고요. 축구에서 한 명은 골키퍼고 11명 기준일 때 7명보다 적으면 경기를 할 수 없게 됩니다. 경기 시간은 전반 45분, 후반 45분, 중간에 이제 쉬는 시간이 있어요. 하프타임이라고 해서 총 90분 경기를 진행해서 보통 1시간 반 이상의 엄청 긴 체력을 소모하는 긴 경기나 초등부에서는 20분이나 25분, 전후반 각각 20분, 25분 정도로 해서 1시간 내에 한 경기가 끝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용어입니다. 일단 패스. 우리 농구나 다른 데서도 많이 나오죠. 같은 팀에게 공을 발로써 건네주는 행동 혹은 머리로써 주는 행동을 패스라고 하고요. 슛 또는 슈팅. 상대방 골대를 향해서 강하게 차는 행동이 슈팅이 되겠습니다. 이 슛이 골대 안으로 들어갔으면 골이라고 말을 하죠. 그래서 골을 넣었다, 득점했다라고 표현을 하죠. 그 다음에 드리블, 공을 빼앗기지 않고 몰고 움직이는 행동을 드리블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태클은 상대방의 공을 뺏는 행동인데 몇몇 친구들이 꼭 그 슬라이딩 태클을 착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태클에는 서서 이렇게 공을 부딪히면서 뺏어오는 것도 태클이고요. 슬라이딩 태클처럼 몸을 날리면서 뺏는 것도 하나의 종류가 될 수 있겠습니다. 트래핑입니다. 날아오는 공, 패스해오는 공을 손을 제외한 부위로 받아서 내가 가져오는 행동이 트래핑이 되겠습니다. 머리로 할 수도 있고 가슴 트래핑을 할 수도 있고 발로 트래핑을 할 수도 있죠. 그 다음에 스로인 혹은 드로잉이라고도 많이 하는데 아웃이 되었을 때 양손으로 공을 던져 패스하는 행동입니다. 축구는 골키퍼를 제외하고 공을 손으로 만질 수 없는데요. 다른 선수들이 골키퍼를 제외하고 필드 플레이어라고 합니다. 필드 플레이어들이 유일하게 공을 손으로 잡을 수 있는 데가 바로 이 스로인이 되겠습니다. 반칙 관련 용어입니다. 공을 차야 되는데 상대방의 발을 차거나 넘어뜨리는 행동 혹은 손으로 상대방을 잡아 당기는 행동들을 전부 다 반칙이 되겠습니다. 페널티 박스 이따가 설명해 줄게요. 페널티 박스 바깥에서 이렇게 되면 파울을 하게 되면 프리킥을 주고요. 그 다음에 페널티 박스 안에서 하면 페널티킥을 주의합니다. 프리킥은 수비 벽이 있어요. 일정한 거리에 수비들이 막을 수 있고요. 거기 이제 차서 직접 골을 넣어도 되고 패스를 해줘도 되고요. 페널티킥은 페널티 박스 안, 그러니까 골대와 가까운 데서 파울을 하게 되면 골키퍼와 1대1 슈팅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페널티킥을 주게 되면 매우 위험합니다. 오프사이드입니다. 사실 이 규칙은 너무 어렵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생각하지 않고 그냥 들어두기만 하면 될 것 같아요. 수비보다 더 상대편 골키퍼와 가까이 있는 상태에서 공을 터치하는 경우에 반칙이 됩니다. 그래서 수비 뒤에 골키퍼 옆에서 놀고 있다가 공을 받게 되면 오프사이드라는 반칙이 저질러져요. 그래서 내가 드리블을 하거나 혹은 패스로서 이게 연결해서 앞으로 나가면서 수비를 이제 제쳐서 나가야 되는데 수비보다 뒤에 있다가 패스를 받게 되면 반칙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핸들링입니다. 가장 많은 반칙이죠. 손에 혹은 팔에 공을 대는 경우를 핸들링이라고 합니다. 물론 손이 몸에 딱 붙어서 고의성이 없이 맞은 경우는 심판 재량으로 핸들링 파울을 선언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실수여도 무조건 손이 몸에 떨어져서 닿게 되는 경우는 무조건 파울이 부여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포지션입니다. 지금 선생님이 이제 4-4-2 포메이션을 예로 들고 왔는데요. 첫 번째 숫자의 4는 수비, 두 번째 숫자의 4는 미드필더, 그 다음에 세 번째 숫자의 2는 공격수를 의미합니다. 골키퍼를 제외하고 10명이 되는데 숫자를 5명을 할 수도 있겠죠. 주로 3명에서 5명까지 10명을 잘 이용해서 수비수, 미드필더, 공격수 이렇게 배치를 합니다. 우리가 조금 강한 공격을 하고 싶다 그러면은 공격수를 4명으로 할 수도 있겠죠. 단 수비수나 미드필더 숫자가 줍니다. 그래서 10명을 잘 조합해서 이렇게 배치하는 것을 포메이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4-4-2 포메이션, 4-3-3 포메이션, 심지어는 4-5-1 포메이션도 있고요.
수비, 미드필더, 공격 순으로 이렇게 숫자를 나열을 합니다. 나중에 축구 경기 보게 되면 우리나라의 포메이션은 4-3-3 포메이션을 들고 나왔습니다. 이런 용어가 나올 때 한 번 더 보면 이해가 잘 될 것 같아요. 이때 골키퍼는 제외하고 10명만 포메이션을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나온 공격수 앞에 있었죠. 공격수는 골을 넣거나 공격을 담당하는 선수고요. 미드필더는 수비수와 공격수 사이에서 연결을 해주고 공격수를 도와서 슈팅도 하기도 하고 수비수를 도와서 막기도 하고 아주 많은 일을 하는 많은 활동량을 필요로 하는 선수를 미드필더라고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수비수는 공격수를 방어하며 수비하는 선수입니다. 그렇다고 수비수가 골을 넣으면 안 되고 공격수가 수비를 하면 안 되고 이런 건 아닙니다. 하지만 주요 역할, 중점적으로 해야 되는 역할이 부여가 되어 있는 거겠죠. 그다음에 골키퍼는 손을 사용하여 슈팅을 막는 선수입니다. 손뿐만 아니라 온 몸으로 슈팅을 막게 되고 막지 못하고 골대로 들어가면 골을 허용하게 됩니다. 자, 경기장의 모습입니다. 가운데 흰색, 진한색의 원을 센터 라인, 가운데 선을 센터 라인, 가운데 원을 센터 서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골을 먹거나 경기를 시작했을 때는 이 선을 기준으로 상대방의 진영에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센터 서클 원에도 들어가서는 안 돼요. 네. 그래서 처음에 시작하거나 골을 먹고 다시 경기가 재개될 때 팀을 이렇게 나눠주는 선을 센터 라인, 센터 서클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옆쪽 이 빨간색 선을 사이드 라인이라고 합니다. 공을 차다가 이 라인 밖으로 나갈 경우 상대방의 드로인이 됩니다. 아까 얘기했죠, 스로인. 그래서 상대방은 두 손으로 공을 잡아서 던질 수 있는데 스로인 파울도 상당히 복잡하지만 일단 있다는 것만 알아둡시다. 그리고 이쪽 말고 이쪽으로 나갈 수도 있겠죠. 예, 주황색 쪽 선 보면 골라인입니다. 슈팅을 해서 그냥 이제 우리 팀이 슈팅을 해서 상대편 골라인에 나가면 상대팀의 공이 되지만 우리 팀 수비수에 맞고 나갔어요. 네, 그러면 모서리 부분 있죠. 선생님 마우스 혹시 잘 보이나요? 이 모서리 부분. 양 끝에 모서리 부분에 공을 놓고 차게 되는 코너킥을 부여하게 됩니다. 이 코너킥은 직접적으로 골대 가까이에다가 롱패스를 해서 슈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코너킥을 잘 주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죠. 그 다음에 여기가 페널티 박스입니다. 골키퍼가 모든 운동장의 전체 부분을 손으로 잡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 페널티 박스 안에서만 손으로 잡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골키퍼가 여기 밖에서 손으로 잡으면 파울이 되고 골키퍼는 경고, 옐로우 카드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지만 이 밖에서 파울을 하면 프리킥, 이 안에서 이 선을 밟았을 때도 마찬가지죠. 선을 밟은 상태나 혹은 안에서 파울을 저지르면 페널티킥이 부여돼서 골키퍼와 1대1로 슈팅 기회를 갖게 됩니다. 페널티킥은 웬만하면 성공하기 때문에 페널티 박스 안에서는 파울을 저지르면 안 되겠습니다. 자, 축구 규칙을 간단히 설명을 했는데 사실 이해가 잘 되지 않을 거예요. 축구에는 선생님이 정말 간단한 부분만 설명한 거고 정말 많은 용어, 정말 많은 규칙이 있고요. 반칙의 내용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더 궁금한 내용은 인터넷 등을 검색해서 직접 찾아보도록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선생님은 우리가 이제 체육 수업을 할 때 필요한 최소한의 용어만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TV 중계에서 축구 경기를 보게 될 기회가 생길 수 있어요. 그러면 자세히 해설이나 캐스터의 말을 들어보면서 좀 집중을 한다면 배운 내용을 많이 들을 수 있을 거예요. 가장 좋은 것은 경기를 많이 보는 거겠죠. 야구 용어를 알고 싶으면 야구 경기를 많이 보고 축구 경기를 알고 싶으면 축구 경기를 많이 보면 됩니다. 그래서 잘 배워서 규칙을 지키면서 즐겁게 축구 경기를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간단히 설명했는데 궁금한 내용은 잘 찾아보도록 하고 다음 시간에 다른 내용으로 만나겠습니다. 안녕.